2022년 3월 4일 한국뉴스입니다. TV조선과 조선일보는 어제까지 이번 대선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물론 어젯밤 사이에 상황이 바뀌면서 야권 후보 단일화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도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다자대결 구도로 물은 조사에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과 2일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33.8%, 윤석열 후보는 40.1%였다. 한편 영국의 유명 베팅 업체 스마켓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예측하고 있다. 3월 2일 스마켓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 확률은 64.99%, 이재명 후보의 당선 확률은 45.30%라고 밝혔다.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가 4일과 5일 이틀간 실시된다. 3월 9일 본투표에 앞서 실시되는 사전 투표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만 지참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대선인 만큼 유권자들이 예기치 못한 코로나 감염으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여야 정당과 후보들도 모두 같은 뜻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세중 서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부산에서 사전 투표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번에 사전 투표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은 코로나 대확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씩 나오고 있다. 남은 대선 기간에만 1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선 사전 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5시에서 6시, 본투표일인 9일 6시에서 7시 30분까지 투표가 허용된다. 하지만 투표 시간이 짧아 놓치기 쉽다. 여야 후보가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십만 명의 투표 불참은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다. 어느 쪽도 원치 않는 일이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을 때 미리 사전 투표를 하면 이를 막을 수 있다. 일부 국민 사이에 사전 투표 관리가 허술하고 선거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전투 개표 과정은 야당 참관인과 공명선거감시단이 지켜보고 투표함 이동 때도 이들이 동행한다. 투표함 보관 장소엔 24시간 CCTV와 보안 경비 시스템이 가동된다. 그래서 야당 후보들도 걱정 말고 사전 투표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코로나로 국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일 오후 9시까지 이미 24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이는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역대 최다치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총 24만 4,889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완화된 조정안의 내용은 3월 4일부터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 등 12개 다중이용업종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1시간 연장된다. 그러나 사적인 모임 인원에 대한 제한은 6명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당초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으나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최근 증가세 자체도 둔화하고 있다는 점,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기에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5개월째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다.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확대되고 있고, 외식 물가도 크게 뛰며 13년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30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2%를 기록한 뒤 5개월째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며 3월 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갤럭시 S22 모델의 게임 성능 저하 논란 때문에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최신형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GOS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다. GOS 의무화 대신 성능 우선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4일 삼성전자는 최근 삼성 멤버스 등을 통해 게임 런처 앱 내 게임 부스터 실험실에서 성능 우선 옵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조치가 최근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GOS는 게임 실행 시 스마트폰 등 기기에서 자원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지만 갤럭시 S21 시리즈와 원 UI 4.1 버전에 적용된 GOS는 의무화 방식으로 적용됐다. GOS는 고사양 게임 등을 구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발열 현상을 막기 위해 기존부터 적용돼 왔던 기능이다. 다만 갤럭시 S22의 경우 사용자가 GOS를 우회할 방법도 차단됐다. 일부 사용자들이 이와 관련 GOS 의무화 모드 시 게임 앱 성능이 지나치게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는 GOS에 대해 장시간 게임 실행 시 과도한 발열 방지를 위해 CPU와 GPU 성능 등을 최적화하는 당사 앱으로 기본 탑재돼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당사는 지속적으로 고객 의견을 수렴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최적의 성능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소비자 의견에 귀 기울여 고객 만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추가 강등하고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하며 러시아의 국가부도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S&P는 3일 러시아의 달러화 표시 장기국채와 루블화 표시 국채의 신용등급을 각각 BB+, BBB-에서 일제히 CCC-로 강등했다. S&P의 신용등급에서 BBB-는 투자적격 등급 가운데 최하위, BB+는 BBB-보다 한 단계 낮은 투자부적격 최상위, CCC-는 BB+보다 8단계 낮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디폴트 채무상환 불이행 임박 상태를 의미한다. S&P는 러시아 국가신용등급의 전망도 부정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S&P는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이용 가능한 외환 보유액이 반토막 났다고 추정했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도박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8일째로 접어들면서 세계적 석학과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푸틴의 도박이 실패했음이 자명해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친러시아적 입장을 보여온 중국의 학자조차 정치와 군사, 외교를 총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러시아의 목표 달성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고 했다. 냉전 수준의 진영 대결이 장기화하면서 군비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영국 일간 가디언 기고에서 푸틴이 전투는 이길 수 있어도 전쟁은 이미 졌다며 러시아 제국의 사망 진단서에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푸틴의 이름이 적힐 것이라고 했다. 또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실제하는 국가가 아니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의 통치를 갈망한다고 거짓말을 해왔는데 거짓말을 너무 해서 자기 자신도 이를 믿게 된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전 세계의 응원을 받으며 전력을 다해 저항하고 있고 전쟁에서 이겨나가고 있다고 했다. 하라리 교수는 러시아의 침공이 전 세계인을 각성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피 수단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고 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 탱크 앞을 가로막은 우크라이나 시민을 언급하며 이들의 용감한 이야기는 전 세계의 각오와 용기를 심어주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전쟁은 전 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폭정과 압제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면 그 대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치르게 되며 그것을 좌시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말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